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5년 9월 보안 전문기관에서 중요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카페, 공항 같은 곳에 설치된 무료 USB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개인정보를 도둑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공항과 지하철에서 공공 충전기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는 이런 위험 때문에 아예 공용 충전기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공용 충전기 정말 안전한 걸까요? 왜 위험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전기만 받는 건데 뭐가 문제지?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USB 충전기는 일반 220V 콘센트와 다릅니다. 220V 콘센트는 전기만 보내지만 USB는 전기와 함께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전화선이 목소리뿐 아니라 팩스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충전기처럼 보이지만 안에 특수 장치를 숨겨놓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보안 전문 언론에서는 이런 해킹 케이블이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연락처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됩니다. 이후 이 번호들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입니다. 손주들 사진, 가족 사진은 물론 중요한 서류를 찍어둔 사진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정보입니다. 은행 앱이나 증권 앱에 저장된 정보, 간편 결제 정보 등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건강 기록입니다. 병원 앱에 저장된 진료 기록이나 약 처방 내역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공격을 주스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충전을 의미하는 주스와 강탈을 의미하는 하이제킹을 합친 말입니다. 최근에는 더 진화된 방법도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오를 누릅니다. 그런데 악성 충전기는 이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정보를 빼내갑니다. 2017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전송 기능을 꺼놓아도 부채널 공격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문을 잠갔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서 쓰던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가방에 항상 넣어두십시오. 조금 무겁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220V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USB 단자 대신 일반 전기 콘센트를 찾으십시오. 요즘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세요. 시중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면 공용 충전기를 쓸 일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 충전할 때는 휴대폰을 꺼두세요. 부득이하게 공용 충전기를 써야 한다면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 전원을 꺼두십시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정보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5번째, 데이터 차단 젠더를 사용하세요. USB 콘돔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치는 전기만 통하게 하고 정보는 차단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이런 원칙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을 챙기시죠? 그때 지갑, 열쇠와 함께 충전기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현관문 옆에 메모지를 붙여두거나 가방 앞주머니에 항상 넣어두면 곧 익숙해집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먼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USB 충전 단자가 아닌 일반 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혹시 최근에 공용 충전기를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나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휴대폰이 평소보다 느리거나 이상하게 작동한다. 설치한 적 없는 앱이 보인다. 이런 경우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해서 계좌와 카드를 일시 정지하십시오.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내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손주들이나 젊은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공용 충전기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 이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요즘 공용 충전기가 위험하다더라. 우리 다들 조심하자. 이 한마디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용 USB 충전기는 위험합니다. 전기만 받는 게 아니라 정보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220V 콘센트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부득이한 경우 데이터 차단 젠더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전원을 끄십시오. 넷째,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보호나라 국번 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1332 이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